이번 주에는 오미크론 문제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는 오미크론에도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혀서 증시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델타 변이보다 낮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12월 중순께 아니면 그 전에 나올 수 있다. 둘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백기를 들었다.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안 쓰기로 했다. 셋째,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규모가 2배로 커질 수 있으며 내년 3월 테이퍼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난리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두 번째 오미크론 환자가 다녀간 뉴욕만 해도 변이 확산이 시간 문제인데요. 오미크론에도 긴축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이번 주도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증시를 좌우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염성과 치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즉 긍정적 소식이 나오면 증시는 급등할 것이고 그 반대이면 증시는 급락할 것입니다. 자, 이제 FDA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립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초기이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낮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은 다시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요. 사실 특정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항체가 생겨서 다시 안 걸리게 마련인데 오미크론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경우 델타 변이에 걸렸다가 나아서 백신을 안 맞았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걸렸던 사람들은 다시 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접종자들도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오미크론에 걸려도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안 가고 가벼운 몸살, 그리고 며칠 지나면 낫는다면 상황인 크게 다른 것이죠. 여기에 부스터샷을 맞으면 감염 가능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부스터샷과 치료제로 일단 오미크론에 맞서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셧다운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며칠, 앞으로 길면 2주 정도면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치명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미크론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와 경기에 미칠 영향도 이때쯤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연준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연준도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상원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그만 쓸 때가 됐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들이 그동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정책 실수를 인정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내년에 인플레가 내려갈 건지 장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둔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을 먼저 끝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가는데 앞으로는 이를 300억 달러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어쨌든 이를 고려하면 그 전에는 연준이 내년 6월쯤 테이퍼링을 끝낼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내년 3월이면 가능하다, 이런 시각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일찍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즉 테이퍼링이 끝나면 언제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봄 아니면 6월 전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손성원 로열라 메리마운트대 교수 겸 SS 이코노믹스 대표는 아마 연준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금리 인상은 6월쯤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에 대한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나스닥의 직격탄이다, 이 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쯤을 전후로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연준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돌리기로 한 만큼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월가 인사들의 반응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튈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락다운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까지 한 차례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